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중국 이춘디역의 리튬 채굴입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전기차 배터리의 정말 핵심 원료잖아요, 리튬이. 가격이 뭐 거의 90% 가까이 폭락했는데. 네, 2022년 고점 대비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왜 중국은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 이춘 지역의 채굴을 계속 강행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이죠. 네, 그 뒷배경에 숨은 중국의 계산, 뭐 전략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좋습니다. 이춘이 뭐 중국의 리튬 수도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막 떠올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 뭐 호주나 칠레 같은 주요 생산국들은 보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데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유독 이춘에서는 채굴이 계속된다. 어, 이거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이게 표면적인 어떤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자립, 그러니까 요새 경제 전략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요새 경제요? 네.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외부, 특히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거죠. 아하. 특히 미국하고 계속 긴장 관계 있으니까요.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의 필수적인 이 리튬 확보는 그냥 경제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광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이군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이춘에서 나오는 리튬 광물, 그 레피돌라이트라고 하죠. 적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년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에너지 소모도 크고요. 아, 그럼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지겠네요. 게다가 독성 폐기물 문제까지 심각하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기사에서도 어떤 분석가가 레피돌라이트의 경제성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 손실, 또 심각한 환경 부담, 이걸 알면서도 감수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는 게 뭔가요? 국내 공급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CATL 같은 자국 거대 배터리 기업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는 것. 안정적인 공급. 네, 그리고 또 칠레가 자원 국유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학적 변수, 또 자원 민족주의 같은 위험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 보험 비용을 치르는 셈이라고 할까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드는 거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랑 환경 오염을 알면서도 어떨 땐 뭐 정부가 독려까지 하면서 채굴이 계속되는군요. 이 지역, 장시성이 원래 좀 가난한 지역이었다면서요. 네, 역사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었죠. 그럼 이런 대규모 채굴이 현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물론 뭐 리튬 붐 덕분에 지역 경제가 좀 활기를 띠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하지만 그 대가가 정말 혹독해요. 레피돌라이트 정령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사 보니까 올해만 해도 1,000만 톤은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1,000만 톤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는 근처 강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탈륨이라고 아주 유독한 건데요. 탈륨.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출돼서 조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헐, 심각했네요. 당국 규제가 뭐 강화되고는 있다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거대한 비닐로 덮어놓은 폐기물 처리장을 생각해보면 그 환경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죠. 그러네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또 돈이 엄청 들겠고요. 그렇죠. 그 비용이 다시 수익성을 갉아먹는 악순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와, 상황이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CATL 같은 기업들은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채굴만 보면 완전 손해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수직 통합이요? 네. 그러니까 채굴부터 정년 그리고 최종 배터리 생산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CATL 같은 큰 기업이 직접 다 관리하는 거죠.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설사 채굴 단계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뭐 정년이나 배터리 제조 같은 다른 단계에서 이익을 내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런 구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EA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리튬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2배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는 게 미래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될 거다 이런 계산인 거죠. 미래를 보고 버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춘 말고도 뭐 신장이나 수추안, 칭하이 같은 다른 국내 지역 또 아프리카 같은 해외에서도 리튬 확보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들어보니까 이 이춘의 리튬 이야기는 그냥 한 지역의 광산 개발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장기적인 기술 자립, 자원 자립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 또 환경 비용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딱 축소판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 논리, 지정학적인 계산, 그리고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에너지 전환의 어떤 단면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서는 정말 집요하게 나아가는 중국의 모습이 엿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떤 전력적 필수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 이춘 사례처럼 당장의 경제성이나 환경 비용보다는 자원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전략,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 전체나 또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